네,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패킷 트레이서 하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패킷 트레이서에 대한 강의는 잘 안 하는데 앞에 9.3.3 폴스탑 리던던시 프로토콜에 대한 거 어, 하나 했었어요. 근데 제가 쓰는 지금 패킷 트레이서 버전은 7.0이에요. 근데 최근에 나온 8.0 버전에서는 그 문제가 어쩌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8.0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코맨드가 더 추가가 되고 장비가 추가가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디버깅 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8.0 버전으로 해서는 9.3.3에서 제가 설명했었던 것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거기 그 마지막 모듈 자 서머리 하는 쪽에 보게 되면 패킷 트레이서 9.3.4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예요. 실제 저희 환경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네트워크가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것이 최근에는 뭐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버추얼라이제이션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가 우리가 보는 지금 피지컬한 것이 버추얼라이제이션 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데이터 센터의 기본적인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9.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4가 뭐 어떤 것을 보는지 볼게요. 그러면은 피지컬 모드로 나와 있어요. 스몰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서 익스펜딩 하려고 그래. 이 커런트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걸 이거를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어떻게 할지, 익스펜드 캐패시티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그젠플이에요. 근데 이 이그젠플이 실제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나와 있는 패킷 트레이서 대부분이 보게 되면 간단하게 공부했었던 거에 대한 것을 연습해 보는 수준인데 이건 실제 상황이니까 반드시 이거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SRW의 Practice Packet Tracer는 ITN 하나, SRW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패킷 트레이서 쓰는 거를 그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practice 하는 것도 패킷 트레이서가 ITN 하나, SRW 두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미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반드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brain, organization, store, analyzing data. 그다음에 커뮤니티에게 internally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툴도 이제 제공하고 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죠.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덕트, 서비스라는 것이 그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바로 데이터 센터이고요. 데이터 센터 구성할 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네트워킹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사이즈 면에서도 그다음에 어떤 서버 구성 면에서 되게 크고요. 사이즈가 어떻든 간에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구성하는 형태가 있어요. 오거나이즈드 하는 매너가 있어요. 그 형태로 구성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매니지를 쉽게 하거나 혹은 트러블 슈팅 무슨 문제가 봤을 때 그걸 심플리파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데이터 센터는 또 상당히 로버스트하게 그래서 리던던시를 사용해서 로버스트하게 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자체가 보시게 되면 앞에서 저희가 했었던 폴스터 리던던시 프로토콜에 대한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피지컬 모드 패킷 트레이스 액티비티를 여기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토론토에 있고요. 시애틀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 서부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데는 어디냐면은 토론토 원 데이터 센터의 캐패시티를 그거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지금
하이어데이네요. 그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거기 여러분이 패킷 트레이서 이게 좀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차분히 기다리고 하겠고요. 이 그림 보시게 되면 여기 시애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토에 각각 데이터 센터 1,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에 위니펙에 지금 브랜치 오피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토론토하고 어디였었죠? 지금 시애틀에 보게 되면 데이터 센터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데이터 센터 양쪽에 똑같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게 되면 여기 위에 이 화면 공유가 제가 여기 보게 되면 렉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렉 제로에서 렉 4까지 있고요. 위에는 타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모드 여러분이 해보셔야 알겠지만은 장비를 이쪽에다가 두면 여기 테이블에다 놓으면 안 되고요. 테이블에 있는 장비라든가 어떤 쉘프에 있는 거에 대한 것을 이쪽에 데리고 와야지만 전원이 이제 연결되는 걸로. 물론 파워를 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위치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요. 아마 데이터 센터군요. DC2A 라우터라고 하니까 아마 DC2B 라우터. 이 라우터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그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스위치, 마스터 스위치가 있고요. DC2 마스터 스위치 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렉 1 스위치 2개가 있고요. 렉 2 스위치 2개가 있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또 뭐 하나 있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스위치 A, B.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전체 스위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렉 A의 스위치, 렉 첫 번째, 어, 렉 제로, 렉 1에 각각의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 로컬 스위치. 여기는 약간 뭐 센트럴 스위치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다 서버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 약자를 이렇게 줬어요. 이 네임에 대한 걸 뭐라고 썼냐면 DC2 데이터 센터 R0 그 렉 제로 여기 렉 제로에 있는 서버 1 여기는 서버 2 서버 3 여기도 여기는 서버가 5개씩이나 이렇게 있는 거네요. 이 서버는 어떤 서버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게 이제 진짜 우리 그 데이터 센터의 호스트 서비스를 위해서 스토리지일 수도 있고요. 그 스토리지에 뭐 윈도우, 뭐 OS가 다양하게 올라가 있는 서버일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관련된 서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동통신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개념 때문에 옛날에는 뭐 HLR, VLR, MSS 뭐 이런 것들이 다 진짜 스탠드얼론으로 이렇게 존재했는데 지금은 5G망도 되게 이렇게 데이터 센터 형태로 구성되고 로지컬하게 버추얼하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동통신망을 공부하려다 보면 5G 가면은 갑자기 교환기가 없어지고 전부 다 데이터 센터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통신망 여러분이 볼 때 물론 기지국은 별도 있어야 되지만 기지국 관리국이라든가 뭐 스위치에 해당하는 것들 그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 SSGN이라든가 DGSN 해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다 이런 식으로 구성돼요. 우리 학교 광운대학교에 비마관 1층에 시스코 5G 이노베이션 센터가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렉이 딱 써 있는데 그게 5G 모바일 네트워크의 프로토타입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렉 2개인가 3개인가 서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거랑 비슷한 똑같은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에요. 데이터 센터 2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시애틀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본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에 그 어드민이 있네요. 데이터 센터 투 어드민. 그래서 여기서 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보든 아니면 여기 뭐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었던 그 콘솔 연결해서 보던 뭐 그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 네트워크 잘 형성한 다음에 여기서 CCL로 연결해서 쭉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우리 피킷트레이서 보게 되면 습관적으로 장비 세팅할 때 보면 콘솔 설정하고 CCL 설정하고 딱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는 콘솔을 일일이 연결해 가면서 뭐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네트워크 관리를 잘 해놓고 그 서버라든가 스위치 라우터의 IP 주소를 잘 알고 있으면 그다음에 사실 그 IP 주소에 대한 도메인도 지금 여기 편하게 DC2 reg 1 뭐 스위치 A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거를 그냥 그 네임으로 설정해 놓으면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거기 접속해 가지고 컨피규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보다 더 심플하게 하는 거는 그게 있죠. 우리 그 대분해 과정을 통해서 대분해서 컨트롤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다우지가 이게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양이 지금 여기 데이터 센터 2가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 센터 1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니펙의 브랜치 오피스의 네트워크를 들어가 보면 거기도 렉이 하나 서 있어요. 렉이 하나 서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무슨 엣지 라우터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엣지 라우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ALS1, ALS2 스위치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스위치가 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서버에다 웹 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웹 서버가. 그다음에 여기에 PC1, 2가 지금 이 브랜치 오피스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네트워크가 딱 있으면은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딱 그리실 때 큰 그림서부터 그리시는 게 좋아요. 탑다운 형태로요.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썼는데 뭐 우리 설계라든가 뭐 분석하는 데 한 방법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그 이제 브랜치 오피스에 대한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냥 데이터 센터 2, 데이터 센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형상이 지금 전체 그림을 간략하게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걸 더하면 역진역지 라우터 제가 그냥 B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저기에 라우터 2, 라우터 1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보면 라우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연결이 보니까 이렇게 세 개가 다 연결이 됩니다. 보면은 맨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일단 여기 라인에 대한 거를 찾으셔야 되죠. 이렇게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찾으셔야만 됩니다. 자, 그렇게 그리면은 이제 요 라인에 대한 걸 찾는 거죠. 이렇게 해서 라인의 피지컬 지금 모드니까는 요거에 대한 형상을 딱 보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들이 되게 어, 이쪽에는 엣지 하나였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포인트가 어디였나요? 보니까 엣지 쪽에는 라우터가 하나였고요. 엣지 라우터가 이쪽에 라우터가 두 개가 있었어요. R 뭐라고 쓸까요? 그냥 편의상 R2A, R2B라고 쓸게요. 2B.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찾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보게 되니까 R1A, R2B.
라우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이게 라우터가 서로 이제 연결이 돼 있겠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형상이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브랜치에 해당하는 거, 브랜치가 되게 간단하니까 브랜치가에 대한 오피스를 딱 보게 되면 어, 저기 라우터 브랜치에 해당하는 라우터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위치가 여기 하나였나요? 두 개였나요? 볼까요? 두 개가 있었습니다. A 스위치 B B라고 쓸까요? B1 스위치 B2라고 쓸게요. 스위치 B1 스위치 B2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서버가 하나 어딘가 연결돼 있죠. 서버 웹 서버였던 것 같은데 PC A, PC B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C A, B 두 개에 대한 거를 연결하고 나면 여기 이제 피지컬하게 얘가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브랜치 요거 하나에 대한 네트워크를 딱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센터 뭐 R1 우리가 지금 토론토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토론토의 데이터 센터 1이었었죠. 보니까 아까 보니까 라우터가 R 지금 1A, R2B가 있었어요. R1, R2B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위치가 두 개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스위치가 이 부분에 여기 보면 마스터 스위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스터 스위치 A. 뭐 약간 노테이션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스터 스위치 B가 있어요. 여기 스위치가. 그 대부분이 이거에 대한 거는 이쪽에 크로스해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렉 0에서 4까지에 대한 스위치가 또 있었어요. 스위치가 렉의 0번서부터 스위치 1번에서 스위치 4번까지 스위치가 또 쫙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 스위치 컨피규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찾으셔야 돼요. 저는 그냥 편의상 제가 이렇게 그냥 해놓을 텐데 그렇지 않고 여기도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여기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어 파워 오브 이더넷을 쓰려고 막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버가 이제 여러 개들이 여기 서버들이 이렇게 몰립니다. 서버들이 이렇게 몰려요. 서버들이 이렇게 놓고 나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생각했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네트워크 형상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는 코어 레벨에 이제 전체를 같이 보면 여기 코어 레벨이 될 수 있고요. 코어 레벨 혹은 뭐 백본 레벨로 이제 나가는 거고요. 여기 디스트리뷰트드 네트워크이고요. 여기 액세스 네트워크이고요. 저희가 다 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이제 다른 데이터 센터랑 또 연결해서 데이터 센터 2랑 연결되고 그 다음에 저기 브랜치랑 연결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윗레벨에 대한 라우터들은 이제 코어 쪽에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디스트리뷰트 돼 있고 액세스 돼 있는 네트워크 앞에서 저희가 봐왔던 공부했었던 내용에 어떻게 보면은 실제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젬플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온 게 아니고요. 실제 상황에 쓰는 거를 맞춰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실제 상황에 대한 거를 구성한 거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뭘 만들어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패킷 트레이서 9.3.3에 주어지게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했는데 이런 형상의 것을 만드셔야 돼요.
이런 형상인 것은. 이런 형상이 이거는 9.3.3에 있는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라우터를 하나하나씩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각 인터페이스에 대한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주소도 없으면 여러분이 이제 설계를 해야죠. 설계를 해야 되는 걸 보게 되면은 뭐 여기는 0 네트워크, 4 네트워크, 8 네트워크처럼 작은 네트워크로 시리얼 라인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92.168, 1.0 네트워크로 이렇게 형성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스위치에도 SVI에 대한 거 설정한 다음에 IP 주소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거를 해 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네트워크를 딱 보면은 이걸 어떻게 손대? 큰일 났네. 이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당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저희가 디바이드 앤 컨코어 하면서 좀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보시면 이 개수만 많을 뿐이지 사실 형상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스몰 데이터 센터의 어떤 특성에 대한 걸 하고요. 지금 브랜치 오피스, 위니펙에 어떻게 피지컬리 연결되어 있고 로지컬하게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에 대한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2하고 데이터 1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 1의 피지컬 오거나이즈드 데이터 2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이퀴먼트하고 레이아웃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저는 하나만 갖고 있는데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의 피지컬 오거나이제이션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1하고 2에 대해서 디바이스에 대한 네임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아까 제가 본 거 보셨고요. 렉에 대한 걸 R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서버는 S로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어드레스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장비가 많을 뿐이지 사실 서브넷 정해놓고 나서 IP 주소 설정하는 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이밍하고 어드레싱을 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뭐 간단하죠. 너무 많잖아요, 장비가. IP 주소하고 네이밍을 잘 맞춰놔서 네이밍 갖고 나서 구분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리던던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스위치 R0, 스위치 A, 스위치 A, B에 대한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서버 룸을 딱 보니까 렉 제로에서 여기 보면 DC1 그렇게 한 다음에 DC R0 데이터 센터 1에 렉 제로에 스위치 A를 클릭해서 이제 CLI를 봐가지고 이제 보고 이제 설정되어 있는 걸 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스위치 B에 있는 것도 보고 나서 그걸 이제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리던던시라는 것이 써서 스테빌리티를 제공해 주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기술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포트 채널, 이더 채널 우리 공부했었죠. 이더넷에 대한 거, 피지컬한 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최대 8개까지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스트 이더넷 제로에 여기 스위치 A에 이게 패스트 이더넷 제로 원 포트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게 페일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앞에서 오늘 공부했던 거 전부 다입니다. 이번에는 레이어 3에 대한 리던던시, 그러니까 라우터 AP에 대한 걸 보네요. 여기에 렉 제로의 라우터 2개에 대한 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봐서 그럼 여기에 제공되는 리던던시가 무엇인지, 그 터플러지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지, 만약에 디폴트 게이트웨이에 대한 것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어, 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지금 디폴트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 다음에 아래도 여기는 여기 172.16.0 네트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16.0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조그만한 거에 대한 걸 저희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이제 확장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제 좀 부족해요. 그래서 늘리려고 합니다. 자, 원 렉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1, 2에 어떤 장비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스위치 어떤 요구되고 그 다음에 서버 어떻게 애드할 거고 어떻게 네트워크에 연결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센터 캐패시티에 대한 거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새로운 렉의 컨피규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960 스위치에 대한 거를 렉 5 위에다 갖다 놓고 그러면은 6 서버를 또 하나 갖다 접어놓고 렉 5 퍼스트에다가 이렇게 모듈에 들어가서 그 서버의 모듈에 들어가서 PT 호스트 네임 IFE에서 코엑시얼 파이버 이더넷 코엑시얼 패스트 이더넷인가요? 어쨌든 코엑시얼 패스트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버 또 이름 접어놓고 해놓고 그리고 이걸 또 반복하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꼭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IP 어드레스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것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의 패스트 이더넷하고 패스트 1에 대한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하고 DNS에 대한 거에 대한 서버들에 대한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미리 뭐 어디 적어놨으면 좋은데 우리는 지금 이걸 처음 보는 거니까 관리자는 틀림없이 적어놨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드레스 스킴에 대한 거를 설계를 합니다. 여기 어드레스에 대한 것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 서버 새로 추가되는 거에 대한 것을 패스티던의 인터페이스 각각에 대해서 IP 주소, 서브넷, 디폴트 게이트웨이, DNS에 대한 걸 쭉 여러분이 채워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그런 내용이에요. 전체 세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근데 여기 약간 워닝 좀 비슷하게 있습니다. 패킷 트레이스의 시뮬레이션이 약간 리미테이션이어가지고 어, 이게 여기 워닝이 하나 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것은 패킷 트레이서에 대한 문제이고 그냥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자신 있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하고 일단 그 네임도 보고 호스트 네임도 보고 스위치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케이블. 렉5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렉5에 대한 단계를 쫙 다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케이블로 스위치 B에다가 연결을 하는 것이 나오네요. 그래서 스위치 B에다 연결하면서 쿠퍼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을 여기 사용해가지고 연결을 하네요. 보니까. 아마 여기 할 때도 여러분이 이더 틴넬 써가지고 파워 이더넷 틴넬 가지고 이제 하는 과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그다음 나오네요. 여기 보면 채널 트렁크 모드로 하고 채널 그룹으로 묶고 그래서 포트 채널 6번으로 얘가 크리에이션을 했고요. 실행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또 여기는 0, 23, 24고요. 0, 1, 2에 대해서 동일하게 포트 채널을 또 하나 만드는 것. 이런 과정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약간 꼼꼼하게 여러분이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보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쭉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실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는 되게 막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해보시면 아, 네트워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확신을 하실 수가 있어요. 비록 지금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는 ACL 과정, ACL 코맨드 가지고 그냥 ACL이 아니라 그냥 어, 코맨드 라인으로 해가지고 코맨드로 이렇게 치고 하지만 그걸 좀 손에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큰 네트워크 운영하거나 그럴 때 상당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패킷 트레이서에 대한 거 9.3.4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드렸습니다.